이번 건은 도저히 그냥은 못 지나가겠네요. 한국의 어느 카페에 미국에서 온 두 여성이 들어옵니다. 잠시 후 카페 안에서 뭔가를 발견한 두 여성은 실소를 터뜨리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요. 이내 이 여성들은 이 상황을 미국에 까발려야겠다며 재빨리 카메라를 꺼내듭니다. 대체 이 카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유명 방송국에서 기자를 하고 있는 헤이즐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제가 한국에 푹 빠지게 된 계기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 문화에 처음부터 관심이 있던 건 아니었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한국에 푹 빠지게 됐는지 저도 놀랄 정도랍니다. 기자를 하다 보면 야근을 꽤 자주 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마감 시간에 맞춰서 기사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특히 중요한 사건이 터졌을 때는 밤을 새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야근을 하고 늦게 집에 도착하는 날이었어요. 시계를 보니 이미 저녁 먹을 시간도 한참 지난 시간이더라고요. 그래도 다음 날이 주말이어서 야근을 어떻게든 버틸 수 있었답니다. 주말에 늦게까지 잠을 자야지라고 생각하며 꾸역꾸역 버텼던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하니 언니는 소파에 앉아서 팝콘을 하나씩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너무 피곤해 인사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날따라 TV 화면이 제 눈길을 끌더라고요. 저도 주방에서 물을 마시면서 언니가 보는 걸 슬쩍슬쩍 엿보고 있었답니다. 짐을 두고 화장실을 다녀오면서도 어느새 화면에 집중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TV를 계속 보고 있자니 너무 재밌어서 어느 순간 저도 소파에 앉아서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표정, 긴장감 넘치는 장면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전개에 완전히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보고 있자니 처음 내용이 궁금해서 언니한테 처음부터 다시 볼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사실 저희 언니가 한번 봤던 걸 절대 다시 보지 않는 성격이라 괜히 눈치 보게 되더라고요. 분명히 절대 안 된다면서 오히려 저한테 뭐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 당연히 거절당할 줄 알면서도 일단 던져봤던 거였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언니는 이건 재밌어서 처음부터 다시 봐도 될 것 같다면서 처음부터 다시 틀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언니가 뭘 잘못 먹었나 싶었어요. 그렇게 처음부터 다시 보게 된 저는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서 제목이 뭔지 물어봤고 언니는 한국에서 대박난 오징어 게임이라고 알려줬어요. 그때 처음으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이름을 들었는데 왜 이런 이상한 제목인지 궁금했지만 일단 보는데 집중했답니다. 분명히 늦게까지 야근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앉은 자리에서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오징어 게임을 끝까지 몰아봤어요. 평소 같았으면 피곤해서 중간에 잠들었을 텐데 이상하게 눈이 말똥말똥 뜨이더라고요. 오죽하면 오징어 게임을 보다가 정신 차려보니 벌써 새벽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창밖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답니다. 보통 제가 한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 동안 영상을 집중해서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 오랜만에 앉은 자리에서 끝까지 집중해서 본 드라마는 처음이었어요. 이렇게 결말까지 완벽한 드라마는 본 적이 없었다니까요. 마지막 장면이 끝날 때까지도 눈을 뗄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오징어 게임 2가 나오기 전에 오징어 게임 1을 보게 된 거예요. 차라리 오징어 게임 2가 나오고 나서 오징어 게임 1을 봤으면 중간에 안 끊기고 결말까지 한 번에 볼 수 있었을 테니까요. 원래 이런 거 기다리는 게 엄청나게 힘들잖아요. 그 이후로 저는 한국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넷플릭스에 있는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다 보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 퇴근 후, 주말할 것 없이 시간만 나면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더라고요. 심지어 잠깐 쉬는 시간에도 한 편씩 보곤 했어요. 그렇게 전 자연스럽게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고 언니와 함께 한국 음식도 자주 먹으러 다녔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또 언니가 소파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길래 저는 무슨 드라마냐고 물어봤어요. 언니는 귀찮다는 듯이 제 핸드폰을 직접 가져가서 드라마 제목을 쳐주더군요. 오징어 게임 때도 재밌었는데 이번에도 볼만한 게 생긴 건가 싶어서 괜히 두근거렸답니다. 그래서 저도 언니가 보는 드라마를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에서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출근하기 전에 언니가 보고 있던 드라마를 미리 다운로드해 놓으려고 넷플릭스에서 검색했는데 이상하게도 전혀 나오질 않는 거 아니겠어요? 스펠링이 잘못된 건가 싶어서 이리저리 여러 번 검색을 해봤는데
아무리 검색해봐도 나오질 않으니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싶었던 저는 언니한테 왜 제목을 그대로 쳤는데 넷플릭스에서는 안 나오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언니는 넷플릭스 콘텐츠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IP 주소를 원하는 국가로 우회해서 접속할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인 VPN을 쓰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언니는 서프샤크 VPN을 쓰고 있다며 강력히 추천해줬어요. 서프샤크 VPN은 최고 등급의 암호화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공용 와이파이를 사용할 때도 데이터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VPN과 비교해봐도 가격이 훨씬 저렴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곳에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서프샤크 VPN은 무려 100개가 넘는 나라에 3200개 이상의 초고속 서버가 있기 때문에 속도까지 매우 빠르다는 거 있죠? 아래 설명란에 있는 서프샤크 링크를 클릭하거나 프로모션 코드 터칭 스토리를 입력하면 서프샤크 VPN에서만 제공하는 독점 할인 혜택과 더불어 24개월 구독 시 4개월 추가 이용 혜택까지 받을 수 있대요. 30일 이내에는 환불이 보장된다고 하니 여러분들도 이 좋은 혜택들을 놓치지 마세요. 저는 언니가 알려준 대로 서프샤크 VPN을 사용해서 제가 원하던 한국 드라마를 바로 볼 수 있었답니다. 분명히 미국에 있는데도 마치 한국에 있는 것처럼 합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에 푹 빠져서 지내던 제가 어느 날 제 눈길을 끄는 방송국 공지를 봤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LA에 있는 한국 카페가 워낙 유명하니 왜 그렇게까지 유명해질 수 있었는지 인터뷰할 사람을 뽑는다는 거였어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음료를 마시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저스틴 비버도 아내와 함께 줄 서서 마실 정도라는 거 아니겠어요? 방송국 입장에서는 이런 특종을 놓칠 수 없으니 바로 취재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침 한국 드라마 속의 카페에서 나오는 음료가 너무 맛있어 보여서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이건 정말 기회다 싶어서 하던 일을 제쳐두고 바로 지원했답니다. 특히나 제가 흥미있던 주제를 가지고 취재까지 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기 때문에 꼭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에 발표된 결과를 보고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카페가 요즘 한창 이슈이다 보니 지원자가 많아서 제가 떨어지고 말았거든요. 아쉬운 대로 쉬는 날에 인기 있다는 카페에 새벽부터 가서 어떻게든 커피 한 잔이라도 마셔봐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안 그래도 속상한데 이렇게라도 위안 삼아야 좀 낫겠더라고요. 그렇게 아쉬운 마음에 저 대신 누가 취재진으로 뽑혔나 봤는데 알고 보니 동료 리엔이었어요. 저는 리엔한테 가서 그 카페 취재 나가는 게 너무 부럽다고 말하면서 꼭 그 카페 시그니처 음료를 먹어보고 후기 좀 알려달라고 했어요. 맛있다고 하면 저도 시그니처 음료를 먹어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다른 날처럼 야근을 하고 퇴근한 저는 집에서 한국 드라마나 볼까 싶어서 넷플릭스를 켜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 아니겠어요? 늦은 시간에 누구한테 전화가 온 건지 확인해보니 리엔이었어요. 갑자기 이 시간에 무슨 일 때문에 전화까지 했나 싶더라고요. 리엔의 전화를 받아보니 자기가 지금 심하게 열이 나서 내일 병가를 내야 할 것 같은데 한국 카페 인터뷰를 제가 대신 가줄 수 있냐고 물어보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가장 친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한국 카페 취재진이 발표되었을 때 제가 가장 아쉬워했던 기억이 나서 전화를 했다고 하더군요. 그 얘기를 들은 저는 제가 대신해서 잘 다녀올 테니 리엔한테 약 꼭 잘 챙겨 먹고 맘 편히 쉬라고 했어요. 리엔은 자기가 조사한 자료를 메일로 보내주겠다고 말하고는 저한테 이렇게 늦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부탁해서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리엔한테 사과를 받았지만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사과받을 일이 아니었어요. 리엔한텐 정말 미안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토록 가고 싶던 한국 카페로 제가 인터뷰를 갈 수 있게 된 거잖아요. 너무 신나서 전화를 끊고 소리를 막 질렀답니다. 언니는 제가 또 왜 저러냐는 표정으로 한심하게 저를 바라봤지만 언니의 시선은 무시한 채 저는 리엔이 보내준 자료를 읽어보러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인터뷰 당일이 되었고 일부러 오전 일찍 인터뷰를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 카페는 평일 낮 시간에도 오랫동안 대기를 해야 한다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오전에 갔는데도 카페에는 손님들이 꽤 많았고 저는 겨우 힘들게 시간을 내주신 한국인 사장님과 잠시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답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저는 한국인 사장님께 어떻게 해서 카페가 이렇게까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것 같냐고 여쭤보니
사장님은 가장 먼저 좋은 커피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시더라고요. 다른 카페에서는 구하기 힘든 품질 좋은 커피들을 손님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이런 좋은 커피들을 통해 충분한 가치를 전달하는 게 비결이라고 하셨어요. 또한 카페 컨셉을 잡을 때도 동네 분위기에 맞게 따라가려고 했고 지역 사람들의 취향이나 성향을 고려해서 디자인하려고 노력한다고 하시더군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카페를 둘러보니 확실히 한국인들이 미국인과 다르게 센스가 타고났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답니다. 다른 카페와는 분위기부터가 많이 달랐거든요. 이어서 사장님께서는 제일 잘 나가는 시그니처 메뉴인 녹차라떼를 저한테 한 잔 주셨습니다. 녹차라떼 자체의 맛도 달콤 쌉싸름한 데다 위에 올라가 있는 폼도 부드러우면서 달달하다 보니 자꾸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돌아가기 전에 잊지 않고 카페 손님들과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손님들은 다 같이 입을 모아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여기 한국 카페에서 파는 음료가 퀄리티가 진짜 높다고 말했고 직원들이 음료 한 잔 한 잔마다 신경 쓰는 정성이 느껴진다고 말하더라고요. 어떤 카페 손님은 한국 카페가 다른 미국 카페보다 유명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까다로워진 미국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만한 메뉴를 매번 개발하고 트렌디하고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또 직원들이 모두 손님들에게 친근하게 스몰 토크를 건네고 다른 카페와 달리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들과 깊은 교류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방송국으로 돌아가서 오늘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미국 바리스타 챔피언십 최종 후보에 진출한 6명의 바리스타 중 무려 3명이 한국인이었고 심지어 우승도 한국인이 차지했다는 내용까지 추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인들의 커피 만드는 실력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검증되었고 한국 바리스타들이 미국에서 얼마나 주목받고 있는지를 주제로 한 인터뷰 영상을 방송에 내보냈답니다. 그 영상은 유튜브에도 올라갔는데 미국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조회수가 대박이 났어요. 가장 많았던 댓글은 안 그래도 대기줄이 길어서 기다리기 힘든 카페가 더 손님이 많아질 것 같다며 단골 손님들이 아우성 치는 식의 댓글이었어요. 저는 인터뷰를 잘 마쳐서 이렇게 성공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사실도 기분이 좋았는데 마침 리엔도 자기 대신에 이렇게까지 영상을 잘 찍어줘서 고맙다는 말까지 해주는 거 아니겠어요? 덕분에 정말 신이 났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가 방송으로 나가고 며칠이 지났는데 갑자기 국장님이 저를 부르시는 게 아니겠어요? 솔직히 좀 긴장되더라고요. 국장님이 저를 불렀을 때 한 번이라도 기분 좋게 웃으면서 나왔던 적이 없었거든요. 다행히 이번에는 혼나러 불려간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찍은 한국 카페 인터뷰가 생각한 것보다 반응이 좋다고 너무 잘했다면서 저를 칭찬해주기 위해 부르신 거였어요. 정말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국장님께서 특별한 제안을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제안을 들은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제안의 내용은 한국 카페와 미국 카페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 영상을 찍어달라는 댓글들이 많으니 한국으로 가서 한번 찍어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어요?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좋다고 바로 대답했답니다. 일하러 가는 거긴 하지만 매일 TV에서만 보던 한국을 실제로 갈 수 있다니 정말 신나더라고요. 너무 들뜬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국장님이 제 얼굴에 다 드러난다고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숨긴다고 최대한 연기한 건데 바로 들켜서 괜히 부끄러웠답니다. 그렇게 저는 리엔과 함께 한국행이 결정됐어요. 아, 갑자기 리엔이 왜 같이 가는 건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리엔은 원래부터 한국에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렇게 한국어를 잘하는 리엔과 함께 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서울에 유명하다는 카페 리스트를 작성해서 바로 카페 투어를 시작했어요.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한국 카페의 공통점을 많이 발견했는데요. 먼저 어떤 카페를 가더라도 메뉴가 최소 20개는 넘게 있는 게 확실히 미국 카페랑은 정말 달랐어요. 그리고 한국 카페의 특별한 점은 계절 음료가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 카페 메뉴에는 미국에서 팔지 않는 메뉴가 정말 많더라고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계절 메뉴는 약과라고 하는 한국 전통 과자가 올라간 음료였는데요. 약과를 처음 먹어본 저한테는 달달하면서도 쫀득한 맛이 너무 좋았답니다. 오죽하면 음료에 올라가 있는 약과가 너무 부족해서 약과가 들어간 디저트를 따로 사 먹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다양한 음료를 마셨는데 달달한 음료에는 항상 휘핑크림을 많이 올려주더라고요.
한 번은 제가 휘핑크림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 많이 올려달라고 부탁했더니 거의 제 얼굴 길이만한 휘핑크림을 올려줘서 깜짝 놀란 적도 있었어요. 리엔이 말하길 보통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휘핑을 많이 올려주면 고백했다고 표현한다더라고요. 저는 농담으로 그럼 난 청혼받은 거 아냐? 라고 말하면서 엄청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또 한국 카페의 특별한 점을 얘기해보자면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에 비해서 카페에 있는 시간이 확실히 길더라고요. 대부분 공부나 업무를 보러 오는 경우가 많아 보였어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공짜로 주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걸 카페에서도 느낀 적이 있었는데 미국 카페에서는 시럽을 추가하려면 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한국 카페에서는 시럽을 손님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넣을 수 있게 비치해놨더군요. 미국이었으면 분명 누군가가 시럽을 훔쳐갔을 게 뻔해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잠을 도대체 언제 자는 건가요? 카페를 돌아다니다 보니 대학교 주변에는 24시간 운영하는 카페도 많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똑똑한 건 알고 있었지만 그냥 타고나서 똑똑한 게 아니라 이렇게 새벽까지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서 똑똑한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한국 카페가 미국 카페보다 불편한 부분도 있답니다. 그게 뭐였냐면 카페에선 반려견을 함부로 데려오면 안 되고 따로 애견 카페가 있다는 거였어요.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사실 미국에서는 웬만하면 반려견과 함께 카페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에 반해 한국에서는 반려견과 함께 카페를 가려면 그냥 카페에 가면 안 되고 반려견 출입이 가능한 애견 카페를 따로 가야 하더라고요. 강아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국의 강아지를 보다 보니 재밌는 점이 있었어요. 바로 미국과 한국의 평균적인 반려견 크기가 달랐거든요. 미국에서는 보통 소형견보다는 대형견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 걸 아시나요? 소형견은 개라기보다 쥐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작은 강아지일수록 성격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어서 잘 키우지 않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대형견보다는 소형견을 많이 키우더라고요. 심지어 애견 카페를 가봤을 때도 조금만 큰 대형견은 입장이 불가능한 경우도 많았어요. 이렇게나 소형견을 많이 키우는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아, 한국 사람들은 강아지 훈련을 잘 시켜서 이렇게 싸나운 소형견도 잘 다룰 수 있구나라고 생각했답니다. 제가 문화 충격을 제대로 당했던 건 무인 카페를 갔을 때였어요. 물론 사장님이랑 직원 없이 카페가 운영된다는 점도 굉장히 당황했었는데 심지어 어떤 곳은 로봇으로 음료를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미국이었다면 이렇게까지 관리도 안 될 뿐더러 이미 가게에 팔고 있는 물건들이 다 사라졌을 텐데 한국엔 다들 정직하게 키오스크에서 주문하고 계산하는 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여기서도 충격적인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리엔이랑 목이 말라서 아무 생각 없이 가장 가까운 무인 카페를 갔었는데 그곳을 들어가자마자 얼음으로 난장판이 되어 있더군요. 전 그걸 보면서 아무래도 한국이라고 모든 곳이 깨끗할 순 없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뭐 직원이 없는데 이 정도 관리되는 것도 미국 사람들 입장에선 굉장히 놀라운 거긴 했거든요. 그런데 커피를 마시려고 커피 머신 쪽으로 간 순간 저희는 잠깐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엔 종이 한 장과 1,000원 한 장이 있었거든요. 종이에 뭔가 삐뚤삐뚤한 글씨가 적혀 있어서 읽어보려곤 했지만 아직 저는 한국어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 뭐라고 써 있는지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어요. 제가 테이블에 있는 종이를 뚫어져라 쳐다보니 리엔도 궁금했는지 제 옆에 찰싹 붙더라고요. 그리고선 그 종이에 있는 글씨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리엔이 알려주는 내용에는 이렇게 있었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인 카페를 처음 와서 모르고 얼음을 쏟았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고 치우겠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도움되길 바랍니다. 장사 오래오래 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리엔이 적혀있는 글씨를 다 읽고 나서는 깜짝 놀랐던 저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미국이었다면 얼음은커녕 쓰레기로 난장판이 되어 있었을 거고 이렇게까지 가게를 지저분하게 했다고 손으로 쓴 편지와 돈을 두고 가지 않았을 거거든요. 사실 편지와 돈을 두고 간 이 상황도 신기했지만 리엔은 이 돈이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놓아져 있는 건지를 더 신기해했어요. 미국에서는 1분도 안 돼서 없어졌을 게 뻔했으니까요. 내 물건이 아니면 가져가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미국에서는 이런 당연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건지 씁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이걸 보면서 한국 사람들은 정말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들밖에 없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어이없어서 실소가 저절로 터졌답니다.
저희 둘 다 이건 도저히 그냥 놓칠 수 없는 장면이라 카메라로 찍어댔어요. 미국 사람들한테도 한국의 이런 점을 꼭 알리고 싶었거든요. 한국 카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국에 온 거였지만 오히려 한국의 시민의식에 대해서 더 알고 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답니다. 다음 날에도 저희는 카페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파는 걸 봤어요. 저는 리엔한테 한국에 오기 전부터 포장마차에서 파는 떡볶이를 꼭 먹어보고 싶었는데 1인분이라도 제발 먹고 가면 안 돼? 라고 부탁했습니다. 리엔도 마침 출출했다면서 함께 떡볶이를 먹자고 하더라고요. 포장마차에 도착한 저희 둘은 일단 떡볶이 1인분과 어묵 한 개씩을 시켰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께서 저희 앞으로 뭔가 노란색 물이 가득 담긴 종이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이 노랗게 생긴 물이 뭘까 싶어서 리엔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리엔이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 어묵 국물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센 노란 물을 마시는 게 특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떡볶이가 나왔어요. 저는 떡볶이를 이쑤시개로 찍어 한 입 먹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매운 거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서 연신 손부채질을 했답니다. 게다가 주변에 물이 없어서 당황하다가 아까 아주머니께서 주신 어묵 국물을 한 입 먹었는데 매운 느낌이 싹 가시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떡볶이를 먹으면서 어묵 국물을 다 마셨는데 아주머니께선 그런 저를 보면서 아주 친절하게 어묵 국물은 마음껏 마셔도 되니 편하게 가져가 마시라고 하셨어요. 국물도 공짜인데 이걸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리엔과 함께 떡볶이랑 어묵을 다 먹고 튀김까지 시켜서 떡볶이 국물에 찍어 먹으면서 그릇을 싹싹 비웠답니다. 그리고 한국의 카페에 대해 조사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카페에서 음료를 사 마시는 경우도 많지만 편의점에서 음료를 사서 만들어 먹는 경우도 많다는 거였어요.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뒤에서 또 말씀드릴게요. 뜨끈한 어묵 국물이랑 떡볶이까지 먹다 보니 갑자기 시원한 걸 마시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 시원한 음료 파는 카페가 없는지 찾아보자고 했더니 리엔이 이번엔 카페 말고 편의점에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리엔이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어요. 저는 분명히 카페를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리엔한테 시원한 음료를 마실까 하는데 웬 편의점이냐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리엔이 한국 사람들은 시원한 음료를 꼭 카페에서만 사 먹는 게 아니라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리엔이 하도 자신감 있게 편의점 한번 같이 가보자고 하길래 리엔을 따라 편의점에 들어갔답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보다 한국은 편의점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그리고 냉장실에 맛있게 생긴 간식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카페에서 팔아야 할 것 같은 케이크 종류도 많았고 크림이 듬뿍 들어간 빵 종류도 많아서 저도 모르게 맛있어 보이는 걸 하나씩 주워 담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한국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 먹는 음료가 뭔가 싶어서 편의점을 둘러봤더니 한쪽에 굉장히 많은 종류의 음료팩이 진열된 걸 보게 됐어요. 리엔이 말하길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 음료팩과 얼음컵을 사서 음료를 만들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미국 편의점에서는 이런 음료팩과 얼음컵을 팔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직접 만들어 먹어보기로 했답니다. 저는 레모네이드를 골랐고 리엔과 함께 얼음컵 뚜껑을 열어서 팩을 뜯어 음료를 넣었어요. 생각한 것보다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정말 간편하더라고요. 직접 마셔보니 카페랑도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아서 근처에 카페가 없으면 편의점에서 시원하게 마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음료를 만들고 편의점 밖을 나가려는데 갑자기 리엔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저는 살짝 당황해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리엔이 한국에 오면 이걸 꼭 마셔봐야 된다고 들었다면서 노랗게 생긴 박스를 하나 사오는 거 아니겠어요?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리엔은 갑자기 커피포트로 물을 데피더라고요. 저는 도대체 뭘 하려고 숙소에 오자마자 저러나 싶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니 리엔은 뜨거운 물에 아까 사온 노란 박스에 있는 걸 톡 뜯어내서 종이컵에 붓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한국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커피라고 하면서 저한테 건네줬습니다. 종이컵에 반도 안 채워진 커피를 보면서 이게 한국인들이 제일 사랑하는 커피라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만드는 과정이 카페에서 직접 만드는 커피에 비하면 말도 안 되게 쉬운 거잖아요. 그래도 저를 위해서 커피를 만들어준 게 고마워서 못 이기는 척 한 입 먹어봤습니다. 그러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엄청 달달하면서 끝맛은 살짝 씁쓸해서 술술 들어가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미국에서 파는 음료보다 더 맛있을 수 있냐면서 한 잔 더 타주면 안 되냐고 말했어요. 리엔은 그렇게 많이 마시면
밤에 잠을 못 잘 수도 있다고 거절했는데 제가 한 잔만 더 마시면 안 되냐고 하면서 땡깡 부리니까 마지못해 한 잔 더 타주더라고요. 그렇게 한 잔을 더 마셔봤는데도 맛이 정말 기가 막힌 거 있죠. 충격을 받은 저는 이거 정체가 도대체 뭐냐고 리엔한테 물어봤습니다. 리엔이 말하길 한국에선 커피 믹스라고 부르는데 거의 한국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에는 모두 하나씩은 있을 정도로 인기가 많은 커피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맛있는 커피라면 주변에 기념품으로 사가도 될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캐리어에 커피 믹스를 꽉꽉 채워서 돌아갔답니다. 아, 예상하신 대로 그날 저는 잠을 못 자고 밤을 꼬박 새우고 말았어요. 미국으로 다시 돌아온 저는 돌아오자마자 한국에서 한가득 사온 커피 믹스를 주변에 돌렸더니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하나만 더 주면 안 되냐고 물어보거나 대체 이거 어디서 산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엄청 많았답니다. 그리고 리엔과 저는 몇 날 며칠 밤을 새워가면서 한국에 다녀왔던 영상을 마무리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영상도 역시 반응이 아주 좋더라고요. 한국 덕분에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저희는 이번에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고 한 번 더 한국으로 가서 촬영을 하기로 했어요. 촬영 주제는 바로 한국인들은 왜 뭘 하기만 하면 대박이 나는 걸까? 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왜 한국인들이 하면 뭐든지 최고를 찍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아신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